자,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위조가 될 것이고요. 자, 국제운전면허증은 사문서죠. 공문서가 된다. X. 자, 2번입니다. 자, 실제하지 않는 A 한의원 그랬어요. 사자나 허무의 명의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보았을 때 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믿게 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구비했다면 이것도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지문입니다. 자, 대표이사 갑은 권한 있는 자입니다. 권한 있는 자가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조, X, 변조, X, 작용보용, X입니다. 따라서 위조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마지막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보관하고 있던 갑을 했어요. 이 사람은 권한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의사에 반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기재했기 때문에 사문서 변조죄가 될 수가 있다. 사문서는 맞아요. 사문서 맞는데 변조가 아니고 이것은 위조입니다. 위조. 그게 틀렸고요. 34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다고 했죠. 이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불실기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X. 자, 3번 갑니다. 자,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취소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죄가 된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취소 같은 경우는 취소권, 취소 전과 후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필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 기재 사유에 만약 무효라든지 보존죄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불실기재죄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취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과 후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취소 전하고 취소 후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취소 전일 때는 죄가 되질 않아요. 이 죄가 되지 않지만 후일 때에는 취소권 행사 후 이때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불실기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 후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전일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지문 보면 전후를 불문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4번 지문 종종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지금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했죠. 그래서 허위신고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종중에서는 대표자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신고했다면 불실기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35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보시면 의식적인 방임 포기가 있을 때에는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갑니다. 자, 사건은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찰서로 이첩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중요한 점이 중단이 중요한 거죠. 이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쟁점은 수사를 중단시킨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행사 방해한 직권남용 행사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일죄가 되는 것이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3번 질문.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일 때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 판단이 아니고요. 개별적 판단은 공무원일 때, 그 상대방이 공무원일 때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일 때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개별 판단입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지만 일반 사인일 때는 100% 직권남용이 됩니다. 자, 4번 가볼게요. 회의 진행을 도청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된 현실적인 사실이 없다면 기수죄가 될 수가 있다 했는데 맞습니까?
침해된 적이 없다 했잖아요. 침해된 적이 없으니까 기수는 아닌 거예요. 그럼 미수냐? 미수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무죄입니다. 무죄.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뇌물죄를 갑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요 디귿만 됩니다. 정답이 1번이죠. 자, 볼까요? 자, 1번. 약속죄 같은 경우에 뇌물가액은 산정할 필요가 없다. 산정되어야 되죠. 뇌물가액은 산정되어야 합니다. 틀렸고요. 자, 공무원들이 공모했다 했잖아요. 공모했는데 횡령했죠? 같이 공무원들이 공모해서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수수했다고 했을 때 이 수수한 돈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나눠 가진 것은 뭐로 본다? 나누어 가진 것은 이 공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이제 돈을 분배한 거죠. 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 자체가 뇌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뇌물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약속죄가 된다. 맞죠? 자,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자, 친구라든지 친족, 사적 관계를 이용한 것은 지위형이 아닙니다. 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됩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사적인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미음번. 자, 뇌물죄의 공동정보에 성립을 했죠? 그럼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기수. 최순실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건인데, 자, 기수가 된 이후에 그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즉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박근혜 또는 최순실 중 누구에게 귀속됐느냐, 즉 이걸 누가 먹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 죄의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누구에게 속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건 기수 이후 문제니까. 기수 이후에 뇌물죄의 기수 이후에 뇌물 처리 방법에 불과할 뿐이지 이것에 따라서 죄의 성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제3자가 아니고요.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37번 가보죠.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4번이죠. 1번 보시면 소속 기간제 근로자, 이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되지 않고, 자, 2번 가보면 공청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개최할 때 행정절차법상의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위반한 것이 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이 이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위반 사유가 되냐? 그러면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이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것이 신설됐거든요. 제가 이 법을 직접 만든 분 밑에서 행정절차법, 행정법을 배웠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이 행정절차법의 통지 규정은 제가 행정법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행정법 배울 때도 통지 절차는 적어보세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이 공청회가 위법한 게 아니냐. 임의 규정이라서. 그래서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제가 행정법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따라서 밑에 보시면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 하더라도 공직방해 되는 것이겠죠. 안 된다 틀렸습니다. 자, 3번 증거가 보면 바닥에 뿌렸다는 것이죠. 업무방해죄 됩니까? 안 되죠. X. 이 업무방해죄 업무에는 공모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4번 질문 가볼게요. 자, 무슨 무효죄, 무슨 파괴죄는 좀 억양이 강하죠. 무효시킨다.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미수법 처벌정이 있습니다. 끊고. 자, 그렇지만 공직방해라든지 모욕죄는 미수법 처벌정이 없습니다. 38번 가죠.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단순히 허위 진술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도피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떨까요? 밑에 이것도 허위 진술인데 이것도 도피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위 진술 나오면 일반적으로 도피죄가 됩니다. 도피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 이것처럼 자, 병렬을 형사처벌을 받게 면하게 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이 을려가 이제 이 죄를 저질렀거든요. 저질렀는데 옆에 동승하고 있던 뭐 사귀던 남자 같아요. 이 남자가 이 여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랬다. 내가. 저 여자가 한 게 아니라 내가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 거짓말은 뭐다? 수사기관에 자신이 저질렀다라고 적극적으로 범인임을 자처해서 지금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피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것은 뭐다? 적극적으로 범인임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가보면 인계 인수하는 것을 포기했죠.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9번 가볼까요? 자,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가보겠습니다. 법률적 평가라든지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도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죠. 그것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 평가나 의견 진술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증죄나 모해 위증죄는 자백자수,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 했을 때 감경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죠. 근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답니다. 필요적입니다. 감면.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을 때는 은닉죄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허위 사실 확인서 진술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 진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가봅니다. 자, 무고죄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무고죄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 틀렸고. 자, 승낙무고 또 무고죠. 총론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피해자 승낙에서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됩니다.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무고죄가 되는 거니까요. 자, 징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상만 되는 것이지 사법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지금 뭐뭐하지 아니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다? 도박자금으로 대한 금전 용도에 대해서 그렇죠? 이 부분은 금전 용도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신 것이므로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마치는데 많이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이지만 다시 한번 지금까지 보았던 거 충분히 몇 번, 2, 3회도 충분히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